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노트 세션을 맡은 AWS에서 온 김순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NET 라이브 2003 폴이 Exploring .NET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노트 세션 제목은 AWS 상에서 .NET을 어떻게 하면 이제 Exploring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ET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기술인데, 어떻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WS에서 키노트를 하고, 지금 굿즈도 받으신 것도 보면 AWS에서 스폰서에서 받으셨는데요.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제 장사를 하러 온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래된 .NET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NET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제 이제 스킬셋은 전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기술 셋으로 기존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왔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마존에서 일을 하지만요. 예전에 그 라떼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자 모임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데브피아의 전신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6.0 시절에 이제 그 각 이제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커뮤니티였고요. 네, 거기서 ASP.NET이랑 C++ 쪽에 시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많이 아실 텐데 그쪽에서도 C++랑 ASP.NET의 MVP로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개발은 안랩에서 이제 비주얼 C++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해서 한 9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자분들 기술 지원 업무도 맡았고, 그리고 오피스 2013 제품을 개발하는 제품 개발팀에서 C샵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래 있다 보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세상이 많이 변화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뛰쳐나와서 스타트업을 가게 됩니다. 그게 한 2015년 정도에 스타트업을 가게 됐고 그때도 이제 C샵으로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나서 이제 바깥 세상을 좀 알고 우연히 이제 기회가 돼서 현재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판교에서 게임사 고객사 분들이랑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썼던 2000년대 초반에 썼던 .NET 책이고요. 처음에 나왔던 2021년에 ASP.NET 프로그래밍 책은 사실 .NET이 2002년에 나왔잖아요. .NET이 나오기 전에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이제 .NET을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업에서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빨리 시작은 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ET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원래 코드명이 이제 NGWS라고 코드명으로 이제 알려졌을 때부터 이 .NET 책을 집필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NET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가 됐고 그때 이제 .NET 프로그래밍 바이블 를 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NET이 또 이제 웹 개발 언어에서 확장이 돼서 모바일 개발이라든지 윈도우즈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사용되는 언어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제 윈도우즈 폰 책을 야심차게 썼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윈도우 폰이 국내에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IT 쪽을 시작을 하고 개발을 할 때부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쪽 기술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을 좋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안에서도 .NET 쪽을 지원하는 이제 내부 어떤 개발자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이제 AWS 상에서의
단넷 개발자분들한테 어떤 걸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뭐 AWS가 리눅스를 좋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좋아하고 AWS가 단넷을 좋아한다는데 굉장히 좀 상투적일 수 있어요. 뭐 이거 자꾸 이제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왜 자꾸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는 약간 이제 배경만 좀 바꿔보면 굉장히 좀 애틋한 사랑 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AWS랑 단넷이 만나는데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게 됐는지를 조금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IT 글로벌을 사실은 이끌어가는 큰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서로 태생이 좀 다르고 진영이 굉장히 틀려요. 그러다 보니 이게 둘이 만나는 게 좀 되게 쉽지 않았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먼저 단넷 컨퍼런스니까 단넷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이제 컨퍼런스 이제 시리즈에서도 단넷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리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은 회사의 관점은 아니고 많은 부분은 제 개인의 어떤 경험담,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스크탑 윈도우즈 개인용 OS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피스 제품군이 나오면서 기업체에서 이제 B2B 용도로 기업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랑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두 개의 제품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OS가 거의 독점을 했죠. 모든 클라이언트 PC에는 윈도우즈가 설치가 됐었는데 2000년대부터 윈도우즈 2000 시리즈가 나오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윈도우즈가 같이 나오게 돼요. 같은 버전으로. 그러면서 윈도우즈 2000부터 사실은 서버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버로서 쓸 수 있는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2000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그때 이제 닷컴 기업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원래는 이제 그냥 약간의 정적인 페이지 컨텐츠 내용을 제공하는 거였다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각 기업체들이 알게 되고 너도 나도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를 개인화된 정보를 이제 또 부가가치를 제공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정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뭔가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동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 니즈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발적으로 ASP라든지 JSP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필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됐어야겠죠. 근데 이 시기에 보면 반대 진영에서는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자바 기술을 이용해서 자바 쪽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위한 웹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단넷이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오게 되고 그때의 코드명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웹 서비스였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현재 그 당시 사용하던 웹 기술에서 뭔가 좀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넷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와의 단넷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지금 단넷은 굉장히 많은 웹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자바를 대항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넷을 얘기할 때는 커먼 랭귀지 런타임 이제 시에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보면 이제 자바 VM이 있으면 뭐 리눅스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되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막 이제 어디서든 실행이 될 수 있었던 게 일단 조금 모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넷은 그 밑에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 있으면 어디서든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모토로 해서 개발이 됐죠. 그리고 CLR은 이제 일단은 단넷 컴파일이 된 IL을
현재 그 실행되는 머신에 맞는 네이티브 코드로 짓 컴파일해서 런타임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를 다 이 단넷으로 다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샵도 있고 VB.NET, F샵, C++ .NET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그 CLS만 지원하면 스펙만 맞추면은 다 단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야심차게 모델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자바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크로스 플랫폼을 추구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래요. 이게 리눅스에서도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리눅스용 시에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넷은 초기에 어떤 모토랑은 좀 달리 굉장히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넷 여정은 이제 이미 뭐 많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약 20년 넘게 지금 단넷이 버전업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윈도우즈 OS 위에서의 단넷 프레임워크의 버전업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제 중반 이후에 단넷 코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때서야 리눅스 위에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단넷이 나오게 됐고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가 따로 가다가 결국은 합쳤죠. 예, 단넷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단넷 여정이 있는데 꽤 좀 아쉬워요. 저는 단넷을 초기에 봤던 사람으로서 왜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지 못하고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환경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게 조금 더 2000년대 중반에 예를 들면 조금 더 빨리 리눅스용 CLR이 나오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쪽에 조금 더 빨리 오픈을 하고 개발자를 끌어안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언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 자체는 타 플랫폼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모든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뭐 게임 개발, 데스크탑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라이브러리가 계속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언어를 사실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결국 지나보니 C샵만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 사이에 반대쪽은 이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오픈 소스 진영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개발 시장에 있는 개발자와는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근무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되게 궁금했어요. 외부가 다른 사람들 밖에 개발자분들을 만나보면 MS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였죠. 근데 이걸 보면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의 어떤 정책과 철학과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인 이제 빌 게이츠가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스티브 발머 CEO한테 넘겨주고 한 10년 이상 스티브 발머 운영 체제로 되고, 그리고 2014년 정도에 아마 다음 CEO인 사티아 나델라, 지금 현재 CEO죠, 바뀌게 되는데 이거 이제 단넷만 봐도 좀 달라요. 지금 보면 단넷 코어라고 이렇게 리눅스를 지원하고 통합된 게 이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발머도 그렇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웹도 가지고 있지, OS도 있지, DB도 있지, 서버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외부에 있는 다른 기술과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돼? 약간 되게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중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도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폰도 나오고 모바일 시장이 크고 윈도우가 조금 죽는 것 같고 다른 오픈소스 진영 리눅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발머는 예를 들면 약간 경쟁자로만 봤어요. 오픈소스 진영을. 저거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윈도우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쪽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게 변화가 되냐면 오피스 제품은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거였는데 맥용 오피스가 나오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오피스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윈도우즈에서만 실행되는 개발자 도구였는데 맥이나 리눅스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무료로 막 개발 도구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윈도우즈 OS의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온다든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NET 코어 나오고 그리고 오픈 소스 커뮤니티 뭐 예를 들면 깃허브이라든지 이런 걸 인수한다든지 굉장히 그 전과는 다른 횡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랑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이제 스티브 발머 시절에 10년 동안 거의 주가가 30불, 25불, 30불에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바뀌자마자 지금 거의 한 10배가 올랐죠. 그 이후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가 더 이상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같이 공생해야 되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인식을 하고 회사 방향을 좀 바꾼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굉장히 더 좋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단넷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오픈 소스가 된 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최근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깃허브에 단넷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고 주요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런타임, 컴파일러 이런 많은 것들이 오픈 소스화돼서 공유가 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액티브한 거에 한 2017년부터 30위 안에 단넷이 현재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넷 파운데이션, 예를 들면 아파치 파운데이션과 같은 느낌의 비영리 독립단체로서 단넷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이제 에코시스템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단넷이 좀 갇혀 있다가 윈도우즈 플랫폼에 갇혀 있다가 오픈 소스가 돼서 지금 현재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WS 진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이제 AWS 아마존닷컴은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1994년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서점에서 물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서비스 성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주문 트래픽이나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이제 습득을 했는데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다른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나 이런 노하우를 오픈해도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뜬금없이 2006년에 AW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뭐 이제 기본이 되는 클라우드의 기본이 되는 EC2라는 이제 가상 머신, VM 기반의 가상 머신 그리고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추가되고 DB가 추가되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지금 현재는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AWS 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다 기반이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 그냥 그 오픈 소스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직장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그리고 집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의 환경들을 잘 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오픈 소스화해서 서비스로 굉장히 빨리빨리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온프레임 환경에서 저희가 모든 서버를 이제 구매를 해서 OS 설치부터 하던 자체적으로 다 인프라를 관리하던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졌냐라는 걸 보면 예전에는 다 구매해서 쓰고 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오면서 쓰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마치 전기세처럼 우리가 집에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것처럼 쓰는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다라는 면에서 비용 절감이 있었고 직접 다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서 대규모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갑자기 서비스가 잘 돼요. 그럼 갑자기 서버 주문 넣고 설치하고 이렇게 늘리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게 다 가상의 컴퓨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다 우리 국내 고객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사들 글로벌 서비스 하잖아요. 다른 국가에 있는 서비스 하죠. 그 뭐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도 외국에 주문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러면 대상이 한국에서 시장이 글로벌로 넓어졌어요. 그러면 외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냐는 거죠. 출장 가서 서버 설치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배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OS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수초 수분 내에 그냥 서버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신기하게도 그 글로벌 IT 업체들의 그런 스타트업 붐과 굉장히 또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서버를 구매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비스를 위해서 뭐 굉장히 큰 서버를 구매해서 운영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 배터리가 다 됐네요.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빨리 작게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고 서비스가 잘 되면 거기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쭉 이제 스케일을 업을 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그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베이에리어 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 그 유니콘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다 처음에는 작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작게 시작을 했다가 늘어나는 서비스, 잘 되는 비즈니스의 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오픈 소스랑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그리고 AWS는 어쨌든 개발자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32개 리전에 뭐 102개의 가용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AWS랑 오픈소스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AWS는 기본 처음 시작부터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하면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적용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기존의 오픈소스 MySQL이라든지 카프카라든지 리눅스 OS, 뭐 오픈 텔레메트리, 레디스, 엘라스틱서치, 뭐 쿠버네티스 거기다 이제 오픈소스가 된 닷넷까지도 오픈소스 진영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AWS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굉장히 오픈소스화해서 많이 공개를 해서 개발자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금성에서 온 닷넷, 화성에서 온 AWS라고 설명한 이유는 닷넷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상용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의 내부에 있던 개발 언어에서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진영 내부에 있다가 오픈소스화가 됐어요. 근데 AWS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굉장히 기반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둘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거고 닷넷이 오픈소스화 되면서 이제 결국 만나게 됐고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난 거죠. 그래서 근데 뭔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합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AWS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닷넷 분들도 좋아한다는 거고요. 닷넷 개발자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그러면 도대체 AWS가 닷넷 개발자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굿즈 말고 뭐 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약간 관점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닷넷이 예전에는 윈도우 개발, AWS 서버상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서버상에서의 개발, 윈도우 모바일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오픈소스화 됐으면 닷넷으로 오픈소스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범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운영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OS, 그다음에 뭐 MySQL, MS SQL이 아니라 MySQL 이런 오픈 소스 쪽에서 많이 쓰는 기술들이나 그런 서비스들을 단넷 개발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영역이라든지 캐퍼빌리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단넷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 있지만 언어 자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밖을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AWS가 단넷 개발자에게 뭘 해줄 수 있냐라고 그거죠. 근데 AWS가 단넷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국내의 단넷 시장은 사실은 예전 보지 않지만 단넷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글로벌하게는 C# 단넷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AWS 상에서만 봐도 AWS 상에서 뭔가 개발하는 언어 중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단넷을 이용해서 또 AWS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AWS랑 단넷이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AWS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 16년 넘게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초기부터도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저랑 AWS를 생각해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지만 AWS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초기 16년 전부터 이미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버상에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한 것들 대부분 다 AWS 상에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넷 쪽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해왔습니다. 오픈소스 쪽에서도 반영을 해왔고, 그리고 단넷으로 개발된 언어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AWS 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일단 개발 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고 개발하기 위한 SDK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디버깅 테스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커맨드 환경에서 또 그러니까 배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CLI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개발한 거 CI/CD에서 배포까지 어떻게 지원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일단은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좀 생소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AWS에서 단넷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툴이라든지 리소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에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 개발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쓰실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툴킷이 제공이 돼요. 애드온으로.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런 메뉴가 이제 생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빌드한 다음에 바로 AWS 쪽으로 배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AWS의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겠다. 서버로 배포하겠다. 뭐 빈스톡에 배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GUI 환경에서 애드온 툴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서벌리스 환경에 람다 펑션으로 배포를 한다든지 컨테이너로 배포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복잡한 작업들이 편하시게 그냥 GUI 환경에서 툴킷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마켓플레이스에서 AWS 툴킷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맥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AWS 툴킷이 제공이 됩니다. 역시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편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툴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개발하려면 이제 뭐 API 콜 해야죠. SDK는 어떻게 제공되느냐? AWS는 웹 서비스라는 회사 이름처럼 모든 명령을 웹 서비스 콜을 통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받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이러한 API 콜들을 할 수 있도록 SDK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NET용도 있고, 뭐 자바용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NET용 AWS SDK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 서비스들의 API 펑션들을 콜 해주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C# 코드에서 뭔가 어떤 아까 한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비스 이름을 유징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SDK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시고 그 클라이언트에 그냥 펑션 콜 이름을 써주시면 필요한 파라미터 넣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을 AWS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이런 동일한 통일된 모델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S3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건데 보면은 S3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목록을 다 보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S3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만들고요. S3 클라이언트에 API를 콜합니다. 리스트 오브젝트 어싱크. 그러니까 비동기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다 가지고 와. 그러면 거기에 넘겨준 파라미터의 값이 이제 파라미터를 넘기고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받은 거를 그냥 제이슨 형식으로 받은 거를 루프 돌면서 이니메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동일하게 다른 서비스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안에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CLI 명령어도 동일하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서 서벌리스, 그러니까 VM 가상 머신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더 가상화된 그냥 서버가 없는 환경에서 펑션 단위로서 뭔가 API를 구현하실 때 AWS 이제 람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람다 기반의 C#으로 개발하셔서 개발하신 펑션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그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I/CD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 뭐 빌드, 디플로이, 그래서 빌드부터 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리하실 때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AWS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세션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AWS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 AWS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 그리고 .NET on AWS라는 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NET 개발자분들을 위한. 여기도 들어오셔서 어떠한 컨텐츠들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툴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itHub에 .NET 커뮤니티가 있고요.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저희 쪽 컨택해 주시면은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